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식물 키우는 방법 중 한 가지는 식물을 업신 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식물을 키우는 것을 대화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적어도 식물에 대하는 동안은 식물의 속상임을 잘 들어보고 나름의 반응을 상상하면서 즐겁게 혼자만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요. 그저 가볍게 여겨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나와 식물이 소리 없는 대화를 한 흔적은 정원으로 베란다로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 왔습니다. 현재 연두빛 농원 여름맞이 방문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같이 식물 수다 떨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시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네요. 힐링한 느낌의 산바텐스 되겠습니다.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는 여름 더위에도 강하고 여름 더위 잘 이겨내는 식물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름에 꽃을 피우는 화초 위주로 심겨져 있는 화원도 많아지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화초 아마도 페추니아와 산바체스 아닐까 합니다. 산바체스는 뉴기니아 임판체스와 상당히 흡사하게 생겨 구분이 쉽지 않은데요. 아주 유심히 보면 꽃의 모양이 묘하게 달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성황과 같은 잎은요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성질 역시 비슷합니다. 다음 식물은 아름다운 목일일초인데요. 매일매일 새로운 꽃이 피고 진다 하여 일일초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줄기가 먹질화되면서 자란다 하여 목일일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햇빛 많이 받게 해주시면 꽃의 크기가 조금 더 커지죠. 햇빛을 받을수록 쨍쨍하고 양지에서 키우기도 좋습니다. 물 주기는 흙이 마르면 주기 시작해서 물을 흠뻑 주시면 되죠. 다음 식물은 인동나무인데요. 대품으로 큼지막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인동나무 집에서 정원에서 노지에서 키우기 너무 좋은데요. 우선 음지에서 잘 죽지 않을 뿐더러 생명력도 대단한 식물입니다. 그래도 햇볕이 많은 공간을 선호하죠. 그다지 흙을 가리지 않지만 배수가 잘 되는 사질 양토를 선호합니다. 화분에서 키우시면요 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되겠고요. 거름은요 화분은 어쩌다 물비료 혹은 덩이비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노란 장미인데요. 와우, 화사한 느낌 가득하죠. 장미는요 햇빛 좋아하기 때문에 햇볕 잘 드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5시간에서 6시간 이상 햇빛 받는 거 좋고요. 특히 양지에서 키우는 거 좋죠. 만약 햇빛이 부족하게 되면요 줄기가 웃자라고 꽃이 잘 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후룩스입니다. 꼬꼬비과 플룩스 속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여름 야생화 하면 후룩스도 항상 추첨을 드리는 식물 되겠습니다. 잎은 마주나기 또는 3개씩 돌려나기 하게 됩니다. 꽃의 색상도 다양한데 일단 후룩스는요 생명력이 정말 강합니다. 여름철에 예쁜 꽃을 오래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한번 식재를 해두면요 까먹고 있어도 다음에 초여름에 다시 꽃이 정말 잘 자라나더라고요. 일단 관리 방법도 쉽고요. 추위에 강한 편이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게 물에 섞인 땅을 식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말이 협조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고 꽃의 색상도 다양하고 예뻐서 인기 만점 되겠습니다. 나리백합입니다. 분홍 색상과 하얀 색상 두 가지 색상 가지고 왔는데요. 향이 있는 오리엔탈 백합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호꽃으로 백합이 피어나게 됩니다. 꽃도 큼직큼직 예쁘다는 특성 가지고 있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오리엔탈 백합은요. 비교적 키우기 쉬운 구근 식물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보니까 이렇게 꽃도 정말 크게 피어나는 오리엔탈 백합은요. 일단은 햇볕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 잘 자라납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는 게 좋고요. 번식은요. 가을에 구근을 캐내어 새끼 구근을 분리하여 심는 방법을 들 수 있겠죠.
우리 구근은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나리백합, 오리엔탈 백합은 10에서 12cm 깊이로 구근 번식시킬 때 식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농원에는요 다양한 종류의 오리엔탈 백합이 있어서 직접 오셔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랜덤 발송이지만 농원에서 택배 발송으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백합도 향도 있고 색상도 예쁘고 꽃도 크기 때문에 항상 인기가 많은 야생화이자 수식 구근식물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울방울 꽃이 달려있는 후쿠시아인데요. 역시나 제가 키우기 어려운 식물들 추천 잘 안 해주죠. 일단은 몇 가지 중요한 점은요. 후쿠시아 햇빛 좋아하지만 너무나 뜨거운 직사 광선은 비선호한다는 거죠. 꽃망울 올망졸망 달려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만큼 꽃 한번 피워주면요. 꽃을 개화하는 시간이 긴 식물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록시니아 보여드릴게요. 와우, 색상은 보라 계열, 이렇게 빨갈 계열 두 가지 색상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물은요, 꽃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가지고 있는 식물이기도 하죠. 또 올망졸망 꽃이 아름답고 또 겹꽃으로 화려하게 피어들기 때문에 모두들 선호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저희 글록시니아의 화려함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요, 약간은 건조하게 키워주시는 게 좋죠. 가지치기는요, 봄과 여름에 이루어지는데요, 가을에 가지치지 않는 것이 글록시니아가요, 자연스럽게 그 계절에는 휴면 상태에 들기 때문이죠. 다음은 리시안셔스입니다. 리시안셔스, 글록시니아와 비슷한 듯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글록시니아가 약간의 도톰하면서 잎에 솜털이 나 있는 것에 비해서 리시안셔스는 이렇게 맨들맨들하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햇빛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의 일광이 충분한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흙은 유기질이 풍부한 토양, 약산성 좋아하고요. 가습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흙의 표면이 완전히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름다운 소국을 세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국 정말 예쁜 식물인데요. 일단은 꽃송이가 작은 국화, 보통 지름 7cm 이하의 작은 국화를 우리는 소국이라고 합니다. 꽃이 한 줄기 많이 달리고 소륜종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꽃말은 밝은 마음이다 라는 아주 긍정적인 꽃말을 가지고 있죠.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온 식물이기도 합니다. 소국의 친구로는요, 해국, 감국, 개미치, 구절초, 쑥부쟁이 등의 들국화, 야생국화가 있습니다. 소박한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도 소국이 정말 많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일단 꽃이 매우 화려하기 때문에 잔잔한 느낌과 더불어서 소국의 화려함도 가져가실 분들은 후회 없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병충해 자체가 잘 생기지 않죠. 다만 풍성한 포기 덕분에 통풍을 잘 시켜주시는 게 좋죠. 우리 국화는 물을 좋아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물 관리 예쁘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예쁘게 피어나는 시기에는요, 물마름 없이 어떤 식물이든 관리해 주시는 게 좋죠. 햇빛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물이지만 그렇다고 너무나 뜨거운 직사광선은 잎이 탈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좋죠. 다음은 갓꽃인데요. 아주 쨍한 느낌의 꽃을 또 피워주는 갓꽃 되겠습니다. 다음은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루드베키아인데요.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 식물 투톤 색상도 있고요. 노란 색상도 있는데 색상 선택은 어렵습니다. 세계인상 구매 시 항상 골고루 보내드리고 있죠. 일단 루드베키아는 대표적인 여름 식물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뜨거운 여름철의 직사 광선도 너무나 잘 견디는 식물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어떤 식물 식재하실지 고민이시라면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연두빛 농원의 정경인데요. 다양한 야생화를 식재하고 관리하고 키우다 보니까 항상 꽃이 만발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철에는 여름의 야생화 많이 피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놀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아몬드입니다. 하얀 색상의 아주 작은 꽃이 너무나 예쁘게 피어 있는 다이아몬드. 겉으로 보기에는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노지 활동 가능한 야생화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겹샤스타 데이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의 다년생 야생화로서 샤스타 데이지 일단은 키우기가 쉽습니다.
또 크고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쁜 꽃을 여름철에 보여주죠. 우리 샤스타 데이지는요, 종류도 정말 많은데요. 인기 있는 품종으로 꽃이 오랫동안 피어나는 겹샤스타 데이지 3종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겹샤스타 데이지는요, 일단 한번 식재를 해두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요,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식물로 유명하죠. 가뭄에도 비교적 잘 견디고 생명력도 확실히 강한 편입니다. 물빠짐만 잘 되면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이기도 하죠. 늦가을 서리를 맞게 되면 갈색으로 변해 쓰러졌다가 이듬해 봄이 되면 다시 잘 자라서 예쁜 꽃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 식물은 방풍나물인데요. 노지, 정원에서 식재하시는 경우 적극 추천드리는 야생화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꽃은 아주 하얗고 깔끔한 느낌으로 자라나는데요. 갯기름나물 또는 식방풍이라고도 불리죠. 식물 자체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잎은 쌈채소로 줄기와 꽃대는 장아찌로도 먹기도 하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습기가 충분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공간에서 잘 자라나고 연중 예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식물이기도 하죠. 다음 식물은 부처꽃인데요. 햇빛이 잘 들고 역시나 배수가 잘 되는 토양 좋아하죠. 여기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라고 하면 물을 주었을 때 물 고임이 발생하지 않는 토양을 의미합니다. 진흙 같은 경우에는 물이 고이게 되죠. 씨앗 파종 시기는요, 봄, 가을, 여름 모두 가능한데요. 이렇게 잘 자란 부처꽃은요, 번식도 잘 돼서 많이 추천드리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화하는 시기에는요, 물을 충분히 간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요, 코레옵시스랑 코스모스, 수kun 코스모스 두 가지 계열의 식물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식물은요, 코레옵시스 속에 속하는 물빔, 문빔, 썬빔 되겠습니다. 빔으로 끝나고 입장이 이렇게 가느다란 것이 특징이고요. 수kun 코스모스는 입장이 코레옵시스에 비해서 조금 더 두꺼운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렌지 코스모스, 노란 코스모스, 레드 엘프 코스모스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쉽습니다. 다음은 원추리 혹은 데일 릴리라고 불리는 네 가지 색상의 원추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의 한쪽에서 소박한 아름다움으로 포인트를 주기 너무나 좋은 식물인 원추리죠.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단은 흔하지 않은 식물이고요. 군락을 이루며 자라게 만들면 아름다운 조경수가 되기도 하죠. 노지 활동이 가능한 다년생 야생화 되겠고요. 빛이 부족해도 잘 자라나는 기특한 야생화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다년생 백합가의 식물로 넘나물이라고도 부르고요. 꽃이 아름다워 데일릴리라는 별명 가지고 있습니다. 꽃말은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소박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50에서 100cm 정도까지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정원에 배치하는 위치를 추천드리자면 앞쪽보다는 중간 이후 배치해 주시면 좋죠. 앞서 겹꽃에 화려한 에키네시아 보여드렸는데 호꽃도 보여드려야 되겠죠. 일단 소품으로 색상 랜덤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톳 에키네시아 10cm 소품인데요. 3개 이상 구매 시 색상은 최대한 골고루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꽃이 피지 않은 포트의 경우에는요, 색상 분간이 어렵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콘플라워라고도 불리는 에키네시아죠. 높이는 외성종이 아닌 이상 60에서 150cm 정도까지 자라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품의 에키네시아, 호데키네시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 색상 너무 예쁜 진핑크, 주황, 레인보우 색상, 그리고 겹분홍 색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키네시아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뜨거운 직사, 강선 아래에서도 아주 꼿꼿하게 잘 자라났는데요. 꽃줄기, 꽃대를 보시면요, 아주 단단한 느낌으로 이렇게 큰 꽃을 받쳐주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키네시아를 많이 보여드리고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일단은 내한성이 강해서 영하의 온도에서도 잘 견뎌주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또 생육 적정 온도가 우리나라와 잘 맞아서 잘 자라나기도 하죠.
다음은 하얀 색상 겹꽃 퍼프 바닐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얀 느낌이 있으면 자라면서 바닐라 색상으로 오묘하게 변화하는 것이 특성이고요. 다음은 에키네시아도 계속해서 보여드리자면 겹꽃의 분홍 색상으로 피어나는 에키네시아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가습에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배수를 중요시 해주시고 토양이 약간 건조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물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요, 요렇게 코레옵시스 중품도 보여드릴게요. 색감 예쁘죠? 우리 코레옵시스는요, 수군 코스모스와 비슷한데 역시나 월동도 잘 되고 가을까지 꽃을 예쁘게 피워주기 때문에 추천 항상 드리는 식물입니다. 꽃이 정말 많이 피는 다화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죠. 농원에는 다양한 코레옵시스 4가지가 있는데요. 루비스타, 물빔, 썬빔, 문빔까지 있습니다. 생존력이 정말 좋은 최고의 야생화라고 할 수 있죠. 흰 가루병에도 강한 해외 수출 품목이기도 합니다. 여름 정원으로 코레옵시스 4가지 추천드리는데요. 우리 코레옵시스는요, 정원을 아름답게 수놓아 줄 수 있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역시나 노지 활동 가능하고요. 문빔이 가장 먼저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꽃이 너무나 예쁘죠. 마치 코스모스를 닮은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쁜 꽃 되겠습니다. 활동 가능하다는 점 생각해 주세요. 다음 식물은 초하화인데요. 햇볕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공간에서 잘 살아갑니다. 가습에 약하기 때문에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되고요. 산모식이나 씨앗으로도 번식이 가능한 노지월든 다년생 생각시 덕양구 원당역 3호선 3번 출구 50m 거리 떨어져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주차 공간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가지고 오셔서 대량으로 예쁜 식물들 데리고 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한번 오시면 두 번, 세 번 또 오고 싶게 만드는 공간이죠. 야생화 그리고 희귀한 식물들도 많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팝콘처럼 팡팡 터져가는 팝콘 수국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음에 나오는 수국은 비해피 수국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하얀 꽃을 피워주고요. 내한성이 마이너스 28도로 노지 활동이 가능한 수국입니다. 양지 그리고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나고 높이는 100cm 내외로 자라나게 됩니다. 개화하는 시기는 6월부터 11월까지 개화 기간이 긴 수국으로도 유명하죠. 비해피는 아름다운 하얀 꽃을 피워주며 달콤한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잎은 짙은 녹색을 보여주게 됩니다. 시아인데요. 우리 겹꽃으로 에키네시아 데리고 왔습니다. 총 4가지 종류인데 하나하나 너무 예쁘더라고요. 일단 에키네시아는 데이지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주택정원 및 야생화 공원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꼬리 많은 식물이어서 나비, 벌새를 잘 끌어들여 정원을 활기를 주는 식물이기도 하죠. 다년새 야생화이고 여름 더위에도 잘 견딘다는 아주 이점을 가지고 있는 식물인데요. 겨울 추위도 아주 잘 견딥니다. 양지 바른 곳, 햇볕 쨍쨍한 공간에서도 잘 자라나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하는 에키네시아, 그 중에서도 겹꽃의 아름다운 인기종 4가지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토양은요, 중성에서 약간의 산성, 알칼리성 가리지 않고 잘 자라나고 개화하는 시기는 늦봄에 개화를 해서 여름까지 그리고 초가을까지 개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국 노지 활동 가능하고 원산지는 북아메리카 되겠죠.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 햇빛이 쨍쨍한 공간에 심어주시면 꽃을 더 활력 있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에키네시아는요, 한번 식재를 해주시고 자리를 잡게 되면 가뭄에도 매우 강해서
웬만하면 마르지 않고 잘 자라나죠. 추가로 물을 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건조에도 강하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적응을 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지나치게 비옥하거나 또 비옥한 토양에서는 오히려 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합니다. 다음은 클레마티스, 그 중에서 아방가르드 15cm 보트로 데려왔는데요. 이제 하나 둘씩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꽃의 모양이 매우 독특하고 겹꽃으로 되어 있어서 역시나 인기가 많은 아방가르드 되겠습니다. 클레마티스는 덩굴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울타리 혹은 나무 지지대 설치해 주시고 야외에서 식재해 키우시는 분들도 만족도가 정말 높은 식물이 클레마티스 되겠죠. 식물은 쿠페아인데요. 아주 작은 꽃들이 줄기를 따라 종종 피어나는 쿠페아는요. 얼굴이 작은 꽃들이 유난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틀림없이 매력을 느낄 만한 꽃 되겠습니다. 거의 사계절 내내 우리 화분에서 볼 수 있는 꽃이기 때문에 계절 불문하고 인기가 정말 많은 식물이기도 합니다. 다음 식물은 야쿠시마 바위치인데요. 야쿠시마 바위치는요, 이렇게 소담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위치는요, 많이 번식도 잘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한 포트 들이시면 너무 좋죠. 미니무니 아주가 역시 번식력 짱짱 좋은 야생화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농원의 구절초도 정말 종류별로 다양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색상을 가장 선호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구절초 역시 햇빛을 좋아하며 비교적 키우기 좋은 식물, 쉬운 식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여름 야생화 되겠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물마름 없이 키워주시면 좋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고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 식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병충해에도 매우 강한 편이고요. 장마철은요, 모든 식물들이 버거워하는 시기인데요. 이때에는 습기에 주의해 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구절초, 겨울철에 노즈 활동 가능하죠. 통풍이 잘 되게, 번식도 잘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분갈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분에서 키우시는 경우 분갈이의 시기는요, 봄이나 가을이 적당합니다. 니포피아 보여드릴게요. 색상이 예쁘죠? 니포피아 현재 꽃이 활짝 피지 않아서 정확한 색상은 랜덤으로 발송이 되고 있지만 약간 지금으로 봤을 때는 주황빛이 도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역시나 니포피아는요, 햇빛이 잘 드는 장소 혹은 반그늘에서 잘 자라나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식물 대부분이 여름 야생한 거 알고 계시죠? 여름부터 가을까지 예쁜 꽃대를 올려주기도 합니다. 휴켈라입니다. 5가지 가장 좋아하는 색상 세트로 데리고 왔는데요. 인기 만점의 휴케라는요, 꽃이 아름다운 식물들 사이에서 항상 빠짐없이 인기 절정을 누리고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늘인 공간에서 어떤 식물을 키워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에게 늘 휴켈라를 추천드리는데요. 바위치에 진척버린 휴켈라는요, 잎을 감상하는 식물입니다. 우리가 항상 꽃이 시드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잎이 아름답고 무늬가 예쁜 식물들이 놓치시면 안 되겠죠. 리아트리스입니다. 여름 식물의 대표주자 리아트리스인데요. 아름다운 꽃줄기가 뽕뽕 올라오게 됩니다. 다년생 식물이고요.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한 식물로서 북아메리카 동부가 원산지입니다. 국화가의 구근성 숙근초인데요. 숙근초다 하면 겨울에도 뿌리가 살아있는 식물을 의미하죠. 다음 식물은 추위에도 정말 강하고 번식도 정말 잘 되는 꼬리풀입니다. 작은 화단이든 큰 화단이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꽃은 형형색색 다양하고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꼬리풀은요, 항상 인기 만점인 식물인데요. 그 이유는 일단은 번식도 잘 되는데 추위에 강해서 인기가 아주 높은 식물입니다. 또 호불호도 덜 타는 식물이죠. 크기는 40에서 80cm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연두빛 농원은요, 방문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죠? 언제든 방문하시면 주차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셔서 식물 수다도 떨고 식물 이야기도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연두빛농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3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헬리옵시스 혹은 하늘바라기라고 불리는 식물인데요. 아직 꽃은 개화를 하지 않아서 사진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상과 정확하게 똑같이 꽃이 피면 좋겠지만 약간 토양의 성질이나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발현하는 색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일단은 햇빛 좋아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해바라기처럼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크게 됩니다. 햇빛 좋아하지만 물 빠짐을 좋은 토양에서 잘 선호합니다. 겨울철에는 영하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지역까지도 월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짱짱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식물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겨울철에는 온도가 내려가고 식물 자체가 많이 물을 머금게 되는 계절이죠. 이때 물을 많이 주게 되면 뿌리가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벌개미치입니다. 개미치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요. 우리 야생화의 수수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식물이고 생명력도 강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연두빛 농원에는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야생화가 1000종 이상 모여 있습니다. 취향에 맞춰서 고르시면 되겠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식물은요 황금 아주가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황금 색상 입장이 정말 예쁜 지피 식물 되겠죠. 황금 아주가 여러 회살이 꿀풀가에 속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무늬백냥입니다. 일반 백냥에서 무늬까지 더해지니까 이렇게 다채로운 지피 식물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cm 보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밥이 좋게 잘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무늬가 들어가 있는 만큼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식물은요. 이렇게 털쭉날이 있습니다. 재고는 정말 소량으로 10개 있기 때문에 빠르게 주문을 해주실수록 재고를 잘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긴 식물들은요 배송 과정에서 꽃대가 일부 꺾일 수 있다는 점 꼭 감안해서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안전하게 배송시켜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뻐꾹나리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무늬 뻐꾹나리 그리고 이런 일반 뻐꾹나리 두 가지 있습니다. 왕관 골무인데요. 요즘에 꽃미모 정말 예쁩니다. 왕관 골무는요. 이렇게 파스텔 톤의 연분홍 빛깔로 물 들어가는 것이 매력적인 식물로 비교적 키우기가 쉽죠. 저희 흑솔채 역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흑솔채는요. 꽃대가 쭉 올라오면서 바람에 하늘하늘 거리는 모습이 아름다운 야생화 되겠고요. 하양 바늘꽃도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가우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바늘꽃은요. 여러 포기를 모아 심을수록 조금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긴 꽃대가 쭉 올라와서 마치 나비가 날갯짓을 하듯이 자라나게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수국도 농원에 정말 많은데요. 팝콘 수국, 떡갈립 수국, 바위 수국, 산수국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종류 수국이 많습니다. 수국 매니아이신 분들도 농원에 놀러 와셔서 양손 가득 수국을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많죠. 숫잔대입니다. 숫잔대의 숫은요, 습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습기가 있는 지역에서도 거뜬하게 잘 자라납니다. 건조한 환경보다는 습지대인 물기가 많은 지역을 선호하고요. 농원에는요. 분홍색 그리고 빨간색 보라색상 총 3가지 숫잔대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붓들레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붓들레아는요 다양한 종류를 합식시켜 놓아도 전혀 정신사납지 않고 예쁜 식물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 붓들레아부터 시작해서 외송종 리틀루비 붓들레아 그리고 분홍색상 붓들레아까지 다양한 종류 붓들레아 있습니다. 붓들레아는요 붓들레아 꽃을 벌과 나비
곤충들이 되게 좋아하는 식물로 위럴 식물로 알려져 있죠. 햇빛을 아주 좋아하고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 햇빛을 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는 외목대 리틀 루비 부틀레아 대품이 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예쁘죠? 정원수로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또 예쁜 꽃이 예뻐서 저희도 이렇게 식재를 해 보았는데요. 한번 풍성해지면 또 보여드릴게요. 예쁜 지피식물 옐로우 엔젤입니다. 노란 천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폭이 아주 좋게 땅을 한가득 채워주는 식물이죠. 벨가못 되겠습니다. 벨가못 농원에 다양하고요. 그 뒤에는요, 노루 오줌 진핑크가 있습니다. 핑크 색상만이 가지고 있는 쨍함과 열정적임을 우리 벨가못 대풍과 노루 오줌 진핑크가 잘 보여주죠. 두 가지 모두 여름에 잘 자라나는 식물로서 이맘때 들이셔서 식재에 두면 여름에 아주 눈 호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노루 오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일단 아스틸베리라고 불리는데요. 시베리아에서조차 월동이 가능한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재 숲이나 습지에 물기 많은 공간에서도 잘 자라나죠. 그리고 베르가못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베르가못이라고도 불리는 허브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잎의 냄새를 맡아보면 은은한 향이 나타나죠. 다음 식물은요, 하스타 버베나인데요. 버베나 꽃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스타 버베나는요, 노즈 월동이 가능한 버베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연보라색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저희 농원에서 1년 이상 키운 15cm 포트에 성장하고 있는 하스타 버베나 한번 자태 보여드릴게요. 정말 예쁘죠? 노즈 식재해 두어도 눈을 사로잡을 듯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세력이 강하고 번식도 잘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식물이 있죠. 후룩스 역시 농원에서 계속해서 키워보니까 역시나 월동 잘 되더라고요. 이 밖에도 노지에서 월동이 잘 되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글라스 종류부터 에키네시아 여름 야생화까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함박자스민 혹은 아라비아 자스민이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달콤한 향이 나는 하얀 꽃이 피는 자스민으로 말리꽃, 함박자스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독성이 전혀 없고 향이 좋아서 자스민 차로도 이용이 되는 식물이죠. 그 옆에 유메 보여드릴게요. 노란색 꽃을 보여주는 사계절 상록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유메 되겠습니다. 흐르는 듯한 매화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고요. 깔끔하고 정갈한 느낌 덕분에 인기가 많은 플랜테리어 식물입니다. 자엽 색상의 잎이 아름다운 자엽광의 이름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육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은요, 건조에 대체로 강하기 때문에 암석 정원이나 물이 많이 없는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잘 자라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저희 조금 더 다육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채송화과 식물들 보여드릴게요. 카멜레온입니다. 잎에 무늬가 이렇게 조금씩 마치 단풍이 들듯이 몰들어가는 것이 특징 되겠고, 새비름과에 속하는 식물답게 역시나 건조에도 강하고 물 마름에도 강합니다. 때문에 여름철에 물 시중이 힘드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식물들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꽃도 매우 아름답고 다채롭게 성장을 하는 매력이 있죠. 줄기 뻗어가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일단 후룩스 역시나 대표적인 여름 식물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노지 월동도 정말 잘 됩니다. 한번 마당이나 정원에 식재를 해 두면요, 겨울에는 사그라들면서 지상부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다시 새 봄이 오고 이듬해가 되면요, 새순이 나오면서 여름철에 아주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죠. 베르가못을 뒤로 하고 만나보는 식물은요, 천인국입니다. 천인국 농원에는 아리조나 썬과 아리조나 애프리코 두 가지 종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멕시코가 원산지인 식물로 오아 심기를 해두시면 꽃이 정말 많이 피어나서 아주 다채롭고 화려하고 풍성한 야생화의 매력을 만나보시게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부처꽃도 보여드릴게요. 부처꽃 역시나
역시나 약간은 꼬리풀을 닮았는데 또 조금 더 빳빳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햇볕이 잘 들고 습기가 많은 공간에서 잘 자라나는 야생화로서 물을 좋아하는 여름 야생화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리아입니다. 매우 시원시원한 하늘색 꽃을 피워주죠. 자연계에서 소리아만큼은 아름다운 하늘 색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식물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층꽃 되겠습니다. 색상은 세 가지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역시나 여름에 개화하는 식물로서 아주 새로운 느낌 가지고 있죠. 레몬 나무도 멋틀 들어가 있습니다. 와, 지금부터 개화를 시작했는데요. 꽃이 정말 탐스럽고 소복하고 아주 화려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몽글몽글한 꽃이 매우 귀여운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설악초입니다. 설악산의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식물이다 하여 이름이 붙었고 마치 설악산에 눈이 내린 봉우리를 형상시키는 예쁜 꽃을 또 보여준다고 합니다. 역시나 노지 활동이 수월하게 되면서 빠른 성장을 여름에 이루게 됩니다. 겹꽃으로 피는 봉숭아 되겠고요. 다음 식물 계속해서 보여드리자면 원평소국이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네요. 원평소국은요, 자랄 때는 하얀 색상으로 피었다가 분홍 색상으로 물이 들면서 꽃이 져가는 과정을 보실 수 있죠. 다음 식물은 소립도라지인데요. 일단은 색감이 정말 무슨 그림에 나오는 식물처럼 예쁘죠. 소립도라지는요, 햇빛을 좋아하고 물은 겉흙이 마르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라스 종류 그 중에서도 은사초 보여드릴게요. 은사초 이름에서 유추가 가능하듯이 은빛 색깔로 잎이 자라나게 되겠습니다. 하나의 포트보다는 여러 포트를 모아 심기 해주시면 새담가의 식물들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장미의 모양을 닮았다 하여 장미새덤이라고 불리는 식물들과 함께 큰 껑의 비름, 그 중에서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주 진한 빨간 색상을 보여주는 큰 껑의 비름과 일반 분홍 색상의 꽃을 보여주는 큰 껑의 비름, 이렇게 두 가지 종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서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있고요. 다음은 다양한 종류의 수국이 있습니다. 농원의 수국도 정말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오셔서 구경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전국 택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 주문, 이렇게 유튜브 주문도 가능하십니다. 수국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흙에 물이 마르면 물을 반드시 주시는 게 좋고요. 꽃과 잎이 처지면서 나는 지금 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표현을 온 몸으로 하는 식물입니다.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물을 주시면 좋겠죠. 때문에 물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요, 뿌리 썩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통풍을 잘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에는 역시나 다른 식물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물은요, 여름철에는요, 오전이나 저녁에 주시면 딱 좋죠.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내에서 수국 키우시는 경우에는 밝은 공간에 놔두는 것도 좋지만 너무 어두운 곳에서는 꽃이 잘 피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피기 전에 적절한 비료를 시비해 주시면 건강하게 또 키워낼 수 있습니다. 어떤 비료를 좋아하냐? 수국은 기본적으로 질소, 인산, 칼륨이 균형 있게 함유된 일반적인 비료 주셔도 좋습니다. 비료 주는 시기는 봄, 가을에 한 번씩 주세요. 바위솔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색감 가지고 있는 바위솔이 이렇게 합식되어 있어서 보기 좋고 풍성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자리 등에 심어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것도 좋죠. 일반적으로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키워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신상식물 왔는데요. 바로 맨드람이 되겠습니다. 색상이 아주 신종으로 신상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 홍대살이 보여줄게요. 일단은 키가 100cm 정도까지 자랄 수 있고요. 어린 잎은 식용할 수도 있습니다. 흑색상이 나타난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뒤에 견물망주입니다. 묶음 할인 특가로 1개에 4,000원, 3개 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지피식물의 특성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센트란투스인데요. 일단 키우기 쉽고 노지 활동 돼 있는
야생화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초코코스모스 보여드릴게요. 일단 멕시코가 자생지였던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수 근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코스모스 같은 잎에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워주는 사계 코스모스입니다. 일단 이름에 사계자가 붙으면요, 꽃이 정말 오랫동안 피었다 졌다를 반복해 주는 건데요. 하늘하늘한 예쁜 꽃과 건조에도 강하고 키우기도 어렵지 않은 야생화에 속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물은 겉으기 마르면 흠뻑 주시고 옥상에서는 이틀에 한 번 주어도 좋습니다. 농원에 아주가도 정말 많은데요. 우리 아주가는요, 한 개, 두 개만 구매하시는 분들보다는 뭐 3개, 5개, 한 판 이상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 식물입니다. 무늬, 바위, 장대 되겠습니다. 우리 분홍 능소화는요, 여름철 덩쿨 식물 대표 주자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올게요. 감사합니다.